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돈이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날 큰아들 진수가 내뱉은 그 말,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30년을 숨겨온 내 인생이 단 한순간에 들켜버린 그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끝이구나. 73년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진수와 둘째 진호가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형 어떡해? 엄마가 6개월이래.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30년을 거의 안 보다가 갑자기 걱정을 하다니. 30년 전 회상,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대학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날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골목골목 누비며 박스를 줍고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 저 나이에 폐지나 줍네. 자식들은 뭐하나.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고개 숙이고 걸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30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살고 있는 집 처분 금액 포함하여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부터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죽 끓여왔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죽을 받아들며 가슴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엔 진호가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명품 옷이 담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인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2층 다락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스르르. 박스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뒤지는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기 진수가 있었습니다. 내 폐지 박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돈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100만 원권 다발. 이게 뭐야?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숨겨온 비밀이 들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진수가 박스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돈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형 뭐해? 이리 와봐. 진수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두 아들이 박스 앞에 섰습니다. 형 이거 엄마가 모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돈다발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억, 2억? 박스가 대체 몇 개야? 그럼 이거. 둘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짝이는 그 눈빛.
욕심이 가득한 그 눈빛.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 저 돈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누볐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얼어붙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한 장 한 장이 내 땀이고 내 눈물이고 내 인생이었습니다. 진수가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켓과 한라봉. 어제 잘 주무셨어요?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건강이 최우선. 정말 그럴까? 1시간 뒤 진호도 왔습니다. 홍삼 세트를 들고서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몸에 좋대요. 고맙다.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효자 전쟁이. 그날 밤 다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박스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움직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박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골판지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이 내 아들들을 바꿔놨구나. 평생 안 보던 놈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폐지 줍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묵묵히 걷는 뒷모습. 30년 전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제대로 된 곳에 써야겠다고. 내 아들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큰 며느리 미선이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섰습니다. 어머니, 죽 끓여왔어요. 미역국도 있어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친절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받아들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미선이 옆에 앉아 연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제가 새벽부터 끓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럼 30년 동안은 내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나. 점심때쯤 진수가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시죠. 방도 넓고 정원도 있어요. 병원도 가깝고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다락방 박스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때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형은 바쁘잖아요. 저는 시간 많으니까요. 동생이 형을 견제했습니다. 우리 집이 병원이랑 더 가까워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만약을 대비.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싸우고 있구나.
나를 모시겠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 10억 때문이구나. 다음 주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미선이 왔고 7시에는 둘째 며느리 경희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제가 빨래 다 해드릴게요. 두 며느리가 부엌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삼계탕 좋아하세요? 그건 MSG 들어간 거잖아요. 뭐라고요? 전 천연 재료만 써요. 거실로 나온 두 며느리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하시네요.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모시는 건 정성이에요. 난 정성 없다는 거야? 보다 못해 내가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두 며느리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아예 이사를 오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살게요. 경희가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24시간 케어해드릴게요. 병원 가실 때도 모셔드리고요. 미선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큰 집이잖아요.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그게 무슨 상관인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박스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움직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또 뒤진 것 같았습니다. 한 박스를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빼곡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종이 촉감. 이게 내 30년이야. 이게 내 인생이야. 그런데 이 돈이 내 아들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고기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접시가 음식으로 넘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 하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아래 폐지 줍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로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30년을 저렇게 살았지.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이 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 내 아들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저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실행하자. 내일 모든 걸 끝내자. 이 가짜 효도, 이 추잡한 전쟁. 모두 끝낼 시간이야. 모두가 자는 시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그 안에 통장과 도장, 그리고 결심 하나.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다솜 노인 무료급식소요. 대답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내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순간, 택시가 급식소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뀔 거야. 30년의 무게가 진짜 의미를 찾을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계세요. 제가 소장이에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영희 소장이 물었습니다. 기부하러 왔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0억입니다. 소장이 통장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제가 30년 모은 돈이에요. 30년요. 네, 폐지 주어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2,000명이 1년은 먹어요. 따뜻한 밥 한 끼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급식소 마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30년 전 내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제대로 쓰고 싶어서요. 제 아들들 주는 것보다 여기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 뜻이에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무게가 펜 끝에 실렸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 또박또박 딱딱한 볼펜 소리가 운명처럼 울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구경 왔어요. 여기 좋아요. 밥도 맛있고 따뜻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통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서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9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또 박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스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 갔어?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돈 찾니? 아니에요. 청소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가 몇 번이나 뒤진 거.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돈 어디 갔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필요한 곳에 썼다. 뭐라고요? 진호도 왔습니다. 두 아들이 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쓰셨어요? 급식소에 기부했다. 10억을 다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있으세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10억이 얼마인데요? 우리 빚은 어떡하고요? 진호도 가세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너희 빚, 그게 왜 내 책임이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날 찾아왔니? 진심으로 날 걱정했니? 돈 냄새 맡고 온 거잖아. 두 아들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 급식소 가봐야죠. 돌려받아야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식소 앞 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소장이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10억 돌려주세요.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계약 무효예요. 진호도 가세했습니다. 당장 돌려주세요. 소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정신이 맑으셨어요. 오히려 아드님들이 소란에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식사 중이던 분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아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10억이 얼마인데요? 우리 돈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저 모양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요.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대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이제야 진짜 걱정하는 얼굴.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아들의 얼굴. 병원 응급실.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산소 올려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진수와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안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들과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아들들의 흐느끼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아들들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진호야, 이리 와봐. 두 아들이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30년, 폐지 주워서 모은 10억,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는 그냥 숫자였겠지. 하지만 엄마한테는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시간, 꽁꽁 언 손으로 폐지 묶던 순간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고개 숙이고 걷던 그 길들, 그 돈 한 장 한 장이 엄마의 땀이고, 엄마의 눈물이고, 엄마의 인생이었어. 한겨울에 발이 얼어터져도 끝까지 걸었어. 여름엔 땀범벅이 돼서도 멈추지 않았어. 엄마가 너희한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두 아들이 나를 봤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쁨. 그게 진짜 유산이야. 배급소 할머니, 할아버지들, 따뜻한 밥 한 끼씩 드시면 그게 엄마한테는 너희한테 주는 것보다 1000만 배는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앞으로 남은 인생, 돈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진짜로 필요한 사람 돕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숨이 가빠왔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진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엄마 아들처럼 보이네.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이제 편히 쉴게.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 삐. 심박수 모니터의 긴 소리. 하지만 나는 편안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두 아들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진수와 진호가 복도에 나왔습니다. 형 나 결심했어. 뭐를? 급식소에서 봉사하려고. 진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거 이제라도 하자. 그래. 두 형제가 악수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솜 노인 무료급식소. 토요일 아침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수와 진호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두 아들이 정성껏 배식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미선과 경의도 함께였습니다. 두 며느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및 문구. 박순자 할머니. 30년의 땀과 사랑. 2,000명에게 1년간 따뜻한 밥을.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르신들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지옥보다 더 값진 거였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형 나도 그래. 엄마가 남긴 게 돈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었어. 사람답게 사는 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풍요구나. 할머니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30년의 고생, 그 끝에 피어난 미소. 진짜 행복한 미소.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 팻말이 석양에 빛났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